예. 농촌에 가면 농사만 지을 거야 라고 대부분 생각하시는데 다양한 일자리가 농촌에 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앤피플 장용수입니다. 귀농, 귀촌 인구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이 코로나19 시대라고 할까요?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면서 농촌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자 하는 도시민들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역 활성화 센터 대표이시자 대통령 직속 농어촌 농업 특별위원회, 농특이라고도 하는데요. 오형은 대표와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역 활성화 센터 그러니까 좀 공공기관 성격이 있어 보이는데 민간 기업이죠? 네, 민간 기업입니다. 예. 어떤 기업인지 소개를 간단히 해주시죠. 네, 지역활성화센터는 지역의 힘을 키워서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역 주민과 행정과 함께 네. 앞으로의 마을이나 지역의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또 그 계획에서 만들어지는 여러 시설들이 지역 주민 스스로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역 주민의 힘을 키우는 일들을 현장에서 함께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지금 그 회사 설립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죠? 2001년에 공동체 네트워크라는 모회사를 시작으로 2003년에 지역활성화센터가 만들어졌으니까요. 모회사부터 하면은 20년 정도 되었네요. 공동체 네트워크라고 또 말씀하시니까 네. 사회적 기업 성격도 있어 보이는데 네. 사회적 기업은 아니신 거죠? 네, 사회적 기업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는 일은 네. 지역의 공공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니까 사회적 기업이 해야 될 가치들을 현장에서 추구하고 있는 주식회사의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모두 발언에서 귀농 귀촌 언급을 했는데 네. 이제 최근 그 귀농 귀촌 통계를 보면 네. 분명히 그 2017년에 50만 명 네. 찍었다가 네네네. 그러니까 귀농, 귀어, 귀촌 인구를 다 통틀어서 네네. 찍었다가 2년 연속 감소한 걸로 나왔어요. 네. 근데 뭐 실상은 감소한 게 아니라면서요? 네네. 경기도 인근 지역의 면 지역들이 네. 택지 개발로 인해서 인구가 갑자기 늘어나면서 동부로 공간의 이제 명칭 행정구역이 개편되면서 인구가 이제 전체 귀농귀촌 인구가 지금 45만까지 떨어진 것으로 보여지긴 하는데요. 네. 실제로 귀농귀촌 인구가 준 것이 아니라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일어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실상은 늘어난 걸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늘어난 거고 그 이제 귀농, 귀여, 귀촌이 비중이 어떻게 구성이 되죠? 귀촌 비중이 절대적이죠? 네네. 네. 귀촌 인구가 전체의 귀농 귀촌 인구 중에 97%에 해당하고요. 네. 귀어나 귀농을 해서 생산 활동을 하기 위한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한 인구는 한 3% 정도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 예. 오 대표님은 대통령 직속 농어촌 특별위원회인데 네네. 이제 농특이라고도 하죠. 네. 제가 앞서서 이렇게 순서를 좀 바꿔서 읽은 것 같은데 농어촌 특별위원회. 네네. 이게 지난해부터 이제 발족이 된 네. 기구로 알고 있는데 네. 먼저 농특위가 그러니까 어떤 곳인가요? 농업과 농촌과 관련된 네. 농업, 농촌, 그다음에 뭐 산촌, 어촌 다 포함해서요. 네. 관련해서 대통령에게 이런 부분의 정책을 변화를 시켰으면 좋겠다 같은 것들을 제안드리기도 하고 실제로 관련하고 있는 여러 부처들의 사업들을 연결해서 신규 사업들을 정책을 제안해 보기도 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농업, 농어촌의 어떤 정책 전환을 네. 검토하고 네. 제안하고 제안도 하는 하기도 조직이군요. 하는. 네. 그러니까 민간과 그 저기 정부 인사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제 민간위원으로 네, 있는 민간위원으로. 거고. 네. 그러니까 지역활성화센터에서 그간에 귀농 귀촌 쪽
그 비즈니스를 네. 해 오시다 보니까 여기도 참여하게 되신 거네요. 네네. 농촌 관련한 일들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지역 활성화 센터에서 기농기촌 관련해서는 어떤 일을 해 오신 거죠? 저희는 이제 농촌 지역의 지역 주민들이 살기 좋은 곳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정책 프로그램들에 참여해서 현장에서 활동들을 했는데요. 네. 농촌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으니까 농촌 주민들만으로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네. 그 지역에 있는 젊은 청년들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또는 연접해 있는 대도시에 있는 청년들이 그 지역으로 들어와서 그러니까 기촌해서 함께 그 지역을 일궈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고민하고 그런 시도들을 지역 현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행정안전부에서 그 열린 소통 포럼을 하면서 네. 새로운 귀농기촌 상상하기 이런 주제로 열렸더라고요. 거기서 네. 주제 발표를 하셨는데 네네. 귀농기촌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이제 발표를 하신 거죠? 아, 네. 그러니까 그간의 많은 정책들이 사실은 특히 농림부의 정책들이 귀농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정책들을 이렇게 해오다 보니까 네. 도시에 계시는 분들이 시골 가면은 당연히 농사를 지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몇 가지 오해들을 국민들에게 좀 풀어드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참여하게 되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거기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이 행안부를 통해서 정책안들로 만들어져서 각 부처로 전달되는 그런 과정들도 일어났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거기서 좀 이렇게 뭐 인상적이거나 뭐 새롭다고 할 만한 의견들이 좀 나왔나요? 그간에도 이제 몇 번 논의가 됐던 부분인데 귀농귀촌랑 관련한 정보들을 얻기가 어렵다. 이제 그날 그 포럼에서 오신 한 분도 발표하셨던 사례 발표하셨던 한 분도 그 얘기를 하셨는데 네. 지역에 가서 집을 알아보기 위해서 했던 방식이 이장님들이 모이는 면 단위로 모이는 이장단 회의가 있습니다. 이장단 회의에 직접 찾아가서 저희가 이 지역에 와서 기촌하고 싶은데 귀농하고 싶은데 집을 좀 구하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더니 이장님이 정말 차에 태워서 트럭에 태워서 동네를 이렇게 한 바퀴 소개해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주택이라든지 또는 일자리와 관련된 정보들을 도시는 여러 가지 플랫폼을 통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농촌부는 사실은 지금 그렇지가 않은 한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방송을 들으셨던 분들 중에서 귀농귀촌 플랫폼이 꼭 필요하다 이런 것도 건의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정부가 운영하는 귀농기촌 센터도 있고 네네. 또 지자체들도 제각각 네. 그런 그 정보 제공하는 뭐 플랫폼이랄까요? 네네. 그걸 다 운영하고 있는데도 네. 뭔가 아마도 이렇게 통일이 안 돼서 그런 건가요? 네. 아니면 여전히 절대 정보가 부족하다는 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현장에서 빠르게 변하고 있는 정보들을 그때그때 계속 변한 정보들을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중앙에서 플랫폼을 지금 가지고 있는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데 그 플랫폼에 있는 내용들이 지방을 통해서 다시 이렇게 취합되니까 그 시간 사이에서 변화되는 것들을 제대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한계들이 있고 실제로 지자체가 열심히 귀농귀촌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국민들이 지자체가 그런 귀농귀촌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이제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귀농과 관련된 정보들은 귀농 그 지금 농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귀농귀촌 정보센터를 보면 많은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농정원이라는 데 말씀이시죠? 네, 농정원에서 하고 있는 되고 있는데 기촌과 관련된 다양한 일자리들에 대해서는 정보가 잘 제공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네, 귀농에 대한 정보보다는 귀촌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네, 네. 귀농 귀촌 하신 분들 특히 네. 젊은이들은 또 어떤 그 애로를 호소하시나요? 네. 귀농과 관련해서는 네. 농업은 사실은 경제 활동이다 보니까 이제 땅이라는 기본적인 것들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자본이 있어야지 농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계나 이런 것들을 또 구입할 수 있고 네. 농업이라는 것도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어서 네. 그 세 가지가 사실은 다 부족한 상태로 처음에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그것들이 이제 부족하죠. 게다가 오랫동안 농사 지으셨던 분들은 자기의 농산물들을 믿고 사주는
고객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처음 시작하는 농부의 경우는 꾸준히 내 농산물을 믿고 사주시는 고객들이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기술도 자본도 땅도 없는 상황에서 이제 고객도 없는 상황으로 시작하니까 경제적으로 농업을 통해서 자립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땅을 임대해 주기도 하고 또는 자본을 지원해 주기도 하고 또 기술을 가르쳐 주기도 하는 이런 다양한 정책들을 이제 추진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역 사회랑 어울리기 어렵다. 또는 지역의 공동체가 너무 단단해서 오히려 내가 그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돌아오게 된다, 이런 어려움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뭐 텃세라는 용어로 이제 예. 그렇게 설명을 하시기도 하는데요. 농촌에서는 이제 앞서도 제가 정보를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랜 기간 지역 사회가 같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정보를 소통하는 방식도 입에서 입으로 이렇게 전달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 농촌의 특징이고요. 도시에서 사는 방식하고 삶의 방식이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삶의 방식에 익숙하지 않은 도시 청년들이 지역에 들어가서 그 지역 사회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데, 예를 들면 농촌 지역에서는 아주 다양한 작은 주민들이 함께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단체에 가서 지역 사회를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제일 막내로 뭔가 활동을 해야 한다거나, 마을회라든지 청년회 같은 데서 뭐 같이 마을 청소를 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참여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도시 삶은 사실은 별로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새로운 삶의 방식에 적응하는 것의 어려움, 그런 것들에서 청년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정책들은 그냥 청년들을 귀촌시키는 방식이 아니고 농촌에 계시는 먼저 오신 분들, 기농인들 또는 기촌인들과 친구를 맺어준다거나, 아니면 지역사회에서 활동하시는데 그분들 중에서 청년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과 연결시켜서 멘토 멘티가 돼서 지역사회를 이해하게끔 하기 위한 정책 프로그램들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도시 청년 시골 파견제 뭐 네네. 이런 게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여기도 경쟁률이 무려 네. 6대1이라고 할 정도니까. 네. 도시 청년 시골 파견제에서 주로 이제 많은 지역에서 효과를 보고 있는 게 의성 지역인데요. 경북의 의성군에서 지금 이제 청년들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초기 모델은 농업과 관련된 모델들이 많았어요. 스마트팜에서 딸기 농사를 짓는다거나 하는 것에 참여하는 청년들이 있었다면, 최근에는 폐교의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폐교 공간이나 공공 공간들을 이용해서 스몰 웨딩 같은 거를 기획해서 운영한다거나, 또는 지역의 농산물을 가공하거나 또는 그것을 패키징해서 서울로 유통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들을 청년들이 들어와서 같이 고민하는 친구들이 더 많아지면서 청년들이 좀 더 의지할 수 있는 곳이 더 많아지고 훨씬 더 사회관계를 만들면서 초기에 정착하기가 좀 더 쉬워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마지막은 일자리인데, 네. 농촌에 가면 농사만 지을 거야 라고 대부분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네. 스몰 웨딩을 한다거나 또는 교육을 한다거나 출판사 같은 이제 기획하는 업무들이 농촌으로 들어오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저희 IT 기업 다니는 친구가 재택근무를 하는 것을 농촌에서 해볼까 이런 고민을 하는 친구를 만나보기도 했는데요. 관광이라든지 축제라든지 또는 저희 같은 일을 하는 마을 주민들과 함께 뭔가 실행을 해보는 컨설팅, 마을 디자이너 이런 일들을 하는 새로운 창조적인 직군들을 청년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가고 있기도 해서 다양한 일자리가 농촌에 있다라는 것들을 도시 사람들이 도시 분들이 많이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그 농특위, 대통령 직속 농특위에서도 네. 그러니까 이런 그 귀농귀촌이 제대로 제도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네. 계속 그 활동을 하고 계신 거죠? 예,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작년에 저희가 이제 농특위에서 제안했던 과제 중에 하나는 청년 기농인들이 지역에서 잘 정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기 위한 제안들을 했는데요. 19년에 농업으로 취업한 농촌에 농업과 관련돼서 취업한 사람이 139만 5천 명 정도로 늘었는데, 그건 작년 대비해서 한 5만 5천 명 정도로 는 규모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냥 가서 농사 지으세요 이렇게만 했다면, 지금은 농업과 관련해서 영농 정착금이라든지 농지를
지역 주민들이 함께 모아서 그걸 청년들에게 제공해주는, 임대해주는 이런 방식도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청년 농업인들을 제대로 이제 농업인으로 키우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많아지면서 점점 체계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농업 청년인들을 키우는 일에 농특위가 제안을 하기도 했고요. 네. 또 하나가 이제 농촌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보육이라든지 돌봄이라든지 교육, 문화, 여가 같은 이런 프로그램들을 주민들이 스스로 기획해서 아이디어를 내거나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저희가 그런 부분을 농촌형 사회적 경제 조직이라고 부르는데요.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 서비스들을 제공할 수 있는 일의 주체들을 키우기 위해서 지금 이제 올해 들어서는 저희 농특위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은 농촌형 사회적 경제 주체들을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지원해야 될까, 어떤 제도들을 개선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 지금 같이 하고 네. 있습니다. 우리 오 대표님이 해오신 것 가운데 좀 기억나는 네. 그런 지역 활성화를 위한 네. 그 불균형 해소를 위한 기억나는 일이 어떤 게 있습니까? 아, 네. 제가 금산, 충남 금산에 대전 네. 바로 옆에 인삼으로 유명한 금산의 사례를 드려보겠습니다. 실제로 인구가 고령화되고 과소화되는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고, 금산은 한 5만 정도 인구가 있거든요. 근데 전국적으로 봐도 지금 면 단위의 슈퍼마켓이 없는 곳, 또는 뭐 이용실이나 미용실이 없는 곳이 40%가 넘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런 부분은 사실은 생활 서비스인데 그런 생활 서비스를 가까운 면에서 공급받지 못하니까 이제 읍까지 나오셔야 되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 금산에서 했던 과제는 이제 지난 5년 전에 저희가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라는 정책 사업을 금산에 있는 지역 주민들과 지역 조직들, 그러니까 민간 조직들하고 행정하고 같이 고민해서 그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실제로 이제 작년까지 주민들과 함께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고민은 금산에는 금산다락원, 금산문화원, 금산 문화의 집 같은 문화활동을 하고 있는 지원해주는 정책기관들이 있습니다. 공공기관들이 있는데 그게 읍에 다 모여 있죠. 그래서 읍에 계시는 분들은 그곳에 자주 접근할 수 있는데 면에 저 마을 안에 계시는 분들은 거기 가서 문화활동을 경험하실 수 있는 기회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문화불균형, 읍과 면 사이도 문화불균형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고민들을 해서 면에 계시는 분들이 문화활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읍에서 이미 문화활동을 많이 해보신 분들을 선생님으로 키워서 그분들을 마을에 보내드리는, 그래서 문화배달부라는 새로운 직업군을 만들어서 지원은 문화를 이제 전달해주는 그런 일들을 했고요. 5년 동안 이제 1, 2년 차는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협의하는 일을 했고 3년 동안 그런 활동을 했는데 113명의 문화배달부가 발굴돼서 마을에 한 150개 마을에 들어가서 주민들 한 6천 명의 주민들과 함께 문화활동을 제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삶의 질이 많이 높아졌다, 그러겠는데요? 행복해졌다, 이런 이야기들을 그런 하시고. 분들을 문화배달부라고 하신다 네, 이거죠? 문화배달부라는 직군을 만들었고요. 네. 문화배달부가 이제 성과를 보이면서 저희가 주민들이 우리 동네를 예쁘게 꾸미고 싶어,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그래서 꽃을 배달해드리는 꽃배달부 이런 것들도 만들기도 하고, 시장에서 하고 있는 여러 이제 음식들 이런 걸 모아서 간식 배달 뭐 이런 이제 활동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제 그게 그냥 단지 한두 번에 그치는 활동이 아니고 그걸 정말 이제 비즈니스 모델로, 사업 모델로 끌고 가기 위해서 부처랑 같이 하는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또 금산군하고 같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두 번째 고민은 금산이 약초 시장으로 유명하다 보니까 네. 양념시장은 아주 더 활성화됐는데 원래 금산 시내에 있던 지역 주민들의 일상을 지원했던 금산시장은 자꾸 쇠퇴해가는 거예요. 거기 가면 머리도 하고 또 이불도 사고 시계도 고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런 이제 기능들이 자꾸 쇠퇴되고 있어서 저희가 5년 전에 갔을 때 40%가 문 닫은 상가였거든요. 그래서 그 문 닫은 상가를 다시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여러 생활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시장으로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해서 이제 다시 이제 가게를 만드는 작업들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금산 내에 청년들이 있을까, 거기에 뭔가 새롭게 시작을 해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 고민을 해서 연접한 대전에 가서 청년들에게 금산군에서 이런 일들을 하는데 와서 한번 해보지 않겠냐고 제안해 보기도 하고요. 또 금산에는 그 대안학교인 간디학교라는 이제 고등학교가 있는데, 고등학교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친구들이 이제 졸업을 하고 나면 대부분 다 대전이다, 청주나 서울로 이렇게 직업을 찾아서 떠나게 되거든요. 이 친구들을 떠나지 않고 금산에서 계속 활동할 수 있는 걸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그 빈 상가들의 청년들과 지역에 조금 젊으신 분들, 47세까지의 젊은 분들을 이제 상인으로 키우는 이런 활동을 함께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일상 서비스 같은 것들도 공급할 수 있는 기반들도 만들고, 또 청년 조직들, 그러니까 기존에 원래 금산에 있던 청년들과 새롭게 들어오는 청년들, 또 시장 안에 있는 원래 시장 오랫동안 장사하셨던 시장 상인들, 또 문화활동을 함께했던 문화배달부, 이들이 같이 관계를 맺고 한 달에 한 번씩 월장이라는 이런 축제 같은 것들도 같이 진행해보는 성과들을 만들었는데요. 지역 주민의 삶의 질뿐만 아니고 새로운 일자리에 대한 가능성, 이런 것들을 저희는 현장에서 만들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우리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그 절감했던 부분, 뭐 정책 그 정부를 뭐 향해서 하실 수 있는 말씀이나 아니면은 국민들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말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귀농귀촌을 꿈꾸시는 분들이 지금 전체 인구의 거의 한 30% 정도 된다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귀농귀촌을 꿈꾸시는 분들이 지역에 정말 힘들고 어렵게 농촌에 들어오시는데, 들어오셔서 한 2, 3년 이렇게 계시다가 결국은 지역사회에 결합되지 못하고 다시 돌아가는, 다시 서울로 가시는, 도시로 가시는 경우들을 제가 본 적이 있어서 그런 문제들을 조금 더 해결하기 위해서는 귀농귀촌을 하시기 전에 농촌과 교류를 먼저 해보는, 농촌 사회를 이해해보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농촌의 마을에서부터의 뭐 반찬 배달을 시켜서 먹어본다든지, 또는 여름철에 뭐 복숭아 농가가 생산하고 있는 다양한 품종들의 복숭아를 구매해서 구입해서 지속적으로 먹어본다든지, 또 이번 코로나 때 많이 했었는데 화훼 농가의 꽃을 이렇게 사주는 그런 활동들을 도시에서 하면서 농촌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들, 또는 그걸 생산하는 농가의 이야기들, 농부의 이야기들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신 다음에 교류하고 한 달 살이나 뭐 또는 3달 이렇게, 또는 1년 이렇게 살아보시면서 농업, 농촌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귀농귀촌을 조금 더 시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귀농귀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부 정책도 지금 열심히 변화하고 있는데 완전히 이주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교류하거나 체류하거나 또는 이제 장기적으로 살아보기 하는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그런 경험들을 국민들과 함께 많이 만들 수 있는 정책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앞서 모두 발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귀농귀촌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건 바람직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 정착의 비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거기 때문이죠. 오늘 지역활성화센터 오형은 대표와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